2일입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7월 한국 주식시장 분석 보고서 한번 깊이 파볼 텐데요. 이게 지금 시장을 보면 미국 경제는 좀 식어가는 것 같은데 또 국내 물가는 여전히 뜨겁고 상당히 좀 뭐랄까 흥미로운 국면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상반된 신호 속에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대체 뭔지, 또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단순 지수 흐름보다는 그 개별 기업이나 섹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좀 가장 중요한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어제 7월 2일만 봐도 코스피는 내렸지만 그 안에서는 돈이 막 빠르게 도는 그런 순환매 현상이 꽤 뚜렷했어요. 네, 그랬죠. 특히 바이오랑 자동차 쪽, 여기서 눈에 띄는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럼 이 엇갈리는 신호들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미국 상황부터 좀 보죠. 6월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10만 명 증가였죠? 네, 그랬는데 실제로는 3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거예요. 와, 첫 감소요? 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를 좀 키우는 그런 지표죠. 여기에 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또 반대네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 예상치 2.1%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게 1월 이후로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랑 한국이랑 상황이 이렇게 다르니까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물가 때문에 긴축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정책 다이버전스, 이게 외국인 자금 흐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죠. 네. 참 복잡한 배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7월 2일 시장 움직임을 다시 보면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19% 하락 마감했죠.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한 3,300억 원 넘게 순매도 했는데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기술주,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쪽 조정 영향이 국내에도 좀 SK하이닉스나 네이버 주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2.28%, 네이버는 3.8% 넘게 빠졌으니까요. 네. 근데 지수 아래를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여요. 포스코홀딩스 4.35%, LG화학 4.8%, 현대차도 1.6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쪽은 오히려 강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금이 기술주에서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그 순환매가 활발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별 기업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게 셀트리온 급등이었죠. 5.3%는 올랐어요. 네, 그거 신약 진펜트라 소식이었죠. 미국 주요 PBM 목록에 등재됐다는 거. 맞아요. 의약품 혜택 관리 업체. 여기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주가를 확 끌어올렸는데 이게 정말 거시 환경보다는 개별 스토리가 더 중요해진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 방향성은 중립으로 보더라도 지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진짜 강력한 자체 동력을 가진 종목, 이걸 잘 골라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임상 결과 기대감이 높은 바이오 기업 같은 걸 핵심 자산으로 좀 담고 또 순환 매수세가 기대되는 자동차나 화학 같은 가치주, 경기 민감주 비중도 좀 확보하고 이런 식이죠. 아하. 반면에 미국 기술주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언더웨이트하는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목할 만한 섹터들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바이오 쪽에서는 그 유럽 종양학회 소화기암 학술대회 ESMO GI에서 ABL 바이오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네. 그 ABL111 지바스토믹이죠. 위암 1차 병용 임상 결과인데 전체 반응률, 그러니까 약에 반응한 환자 비율이 71%에서 83%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쟁 약물 대비 좀 어려운 조건으로 보는 CLDN 8.2 저발현 환자군 있잖아요. 네, 타겟 단백질이 적은 환자들. 네, 그 환자군에서도 80%라는 반응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죠. 우수한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이거 정말
계열 내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아까 언급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PBM 등재 완료. 이것도 K바이오의 상업화 능력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성과고요. 맞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 기아가 상반기에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냈어요. 158만 대. 네, 작년보다 2% 늘었죠. 6월 내수 판매도 소렌토나 신차 EV3 덕분에 좋았고요. 근데 보고서들 보면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 이걸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이 관세 리스크에 좀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실적이나 회복 탄력성을 보면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외에 산업재나 IT 부품 쪽도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뭐 베트남 기계 전시회나 국내 스마트 센서 기술 전시회 같은 행사들이 예정돼 있던데요. 네. 그런 행사들도 있고요. 또 요즘 AI 혁신 관련해서 장비와 부품, 픽스앤셔거즈 기업에 주목하자는 아이디어도 흥미롭습니다. 픽스앤쇼벌즈요? 금광 캘 때 곡괭이 팔던 사람이 돈 번다는? 네, 바로 그거죠. AI 모델 같은 소프트웨어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고성능 서버나 특수 부품, 관련 장비 같은 하드웨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공급망에 투자하는 전략이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 QAD나 LG의 유리기판 같은 새로운 기술 동향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컨텐츠 쪽에서는 주라기 월드 신작 개봉이 CJ CGV 같은 극장주에 단기적으로는 좀 활력을 줄 수 있겠고, 또 인터참 코리아 뷰티 전시회는 K-뷰티 경쟁력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들 섹터는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에도 좀 안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보고서들의 투자 의견을 좀 요약해 볼까요? 내일 드치로 ABL 바이오, 기아,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매수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나 네이버는 중립, 뉴트럴, 그리고 CJ CGV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립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요. 7월 시장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 내부의 빠른 순환매, 이게 공존하는 만큼 지수 전체보다는 개별 기업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처럼 혁신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거나 기아처럼 우려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이렇게 자체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해지고 동시에 국내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가치주나 경기민감주 섹터 안에서도 어떤 차별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가르는 그런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다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